불이 환하게 켜진 저곳은 인천의 한 헬스장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두 남성.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한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얘기하는 건 없잖아. 폭행을 당하고도 곧장 일어나서 열중시어 자세를 취한 이 남성은 이곳에서 6년 동안 일했다고 하는데요. 이 폭행이 있고 다음 날 퇴사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동안 헬스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번 사건은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6년 동안 일한 헬스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신 분의 제보입니다.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네, 제 고향 인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보자는 30대 남성입니다. 2017년부터 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했는데요. 근데 5년 정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잘 일을 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 센터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굉장히 축하받을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승진한 후부터 헬스장 대표가 센터장에게는 매출 목표가 있다. 이거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영업의 부담을 주기 시작하고요. 다행히도 첫 3개월 동안은 이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대표가 폭언을 시작합니다. 예. 네가 일을 안 하니까 회원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짐 싸서 당장 나가라. 뭐 이런 폭언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폭언도 문제입니다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아무리 센터장이지만 직원이잖아요. 예. 직원인데 이렇게 손님들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라. 즉 회사에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금전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야, 이번 달 1,000만 원 펑크 났으니까 예. 네 돈으로 채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책임을 져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오너도 아닌데? 혹시 네가 회사에 어느 정도 피해 준 것 같냐라고 질문했다고 해요. 하니까 제보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1,000만 원 바로 가져올 수 있냐라고 말했고 당장 힘들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3일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예. 3일 줄 테니까 2,000만 원 가져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인데 제보자가 이제 사실은 매출 잃은 부분도 있고 또 직장 그만두기 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1,000만 원을 바로 이체를 했고 5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현금으로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자, 3일간의 시간 여유를 주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손실 보상금을 내놓으란 얘기도 했대요. 자, 이런 말과 함께 말이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일하고 싶냐? 자, 제보자와 이 대표라는 사람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나 너 죽일 것 같아. 야, 너는 6개월 동안 감봉이야. 알았어? 이번 달 무조건 모처럼 너 몇 배 할 거야? 너 3배 못 할 것 같으면 지금 나가, 넌 진짜 인간 이하다, 그지? 그럼 오늘까지 매출 채워놔. 2,200만 원 어떻게든 구해서 놔놔, 너 거기서 일하고 싶니?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다음 달까지 손실보상금 예치를 3,000만 원 해놔야 돼, 무조건. 그거 아니면 넌 일 못한다. 알았어? 죄송합니다, 대표님. 정말 그 돈은 없습니다. 없으면 못하는 거야. 너는 못하는 거라고.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이 통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무슨 조직폭력배들의 대화도 아니고 무슨 휘트니스 대표와 센터장의 행동이라는 게 정말로 너무나 비상식적이죠. 뭐 죽일 거다 이런 얘기, 뭐 6개월 동안 뭐 감봉이다, 인간이다, 다 쓰레기다 이러면서 막 때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센터장이 되기 전까지는 또 둘의 사이가 좋았대요. 그 전까지는 뭐 격려도 해주고 네가 열심히 하니까 결국은 인센터는 너에게 줄게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그런데 센터장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부터 이런 대우가 시작되고 폭력과 폭언이 시작됐는데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대표가 내야 되는 이 휘트니스 홍보 비용도 센터장에 내게 했고요. 우리가 들었듯이 무슨 매출 부족분이니까 2천만 원을 가져와라, 손실 보상금을 3천만 원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던 센터장은 어떻게든지 구해서 또 현금으로 500만 원을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14차례에 걸쳐서 9,300만 원을 지금 갈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보자분이 헬스 트레이너잖아요. 헬스 트레이너라면 진짜 덩치도 되게 좋으실 테고 어떻게 그렇게 눈 뜨고 그렇게 그 큰 금액을 갈취를 당했나. 네, 제보자는 내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괜찮아질 거다 이런 생각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관두면 줬던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그냥 그만두지 못하고 버틴 것도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제보자는 협박뿐만이 아니라 대표의 상습 폭행에도 시달렸습니다.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열중시어 자세로 서 있으면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요. 허벅지를 무릎으로 찢고 발로 차고 맞다가 넘어지면 머리를 밟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보자가 스스로 제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똑바로 때려라. 안 때리면 내가 일어난다. 내가 일어나면 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kg짜리 덤벨 2개를 들고 운동을 시키더니 제대로 못하자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제보자 배 위로 그 덤벨들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신체 중요 부위를 발로 찬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야.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저런 잔혹한 폭행이 그 대표실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CCTV가 없는 대표실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앞서 잠깐 보셨던 그 폭행 영상은 어떤 정말 절묘한 수를 통해서 겨우겨우 찍었던 거예요. 자,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 매출이 떨어지니까 제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제가 표정이 안 좋다, 웃고 다니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제가 매일같이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항상 뭐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녁 대충 9시에서 11시 사이에만 갔다 하면 그냥 무조건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때 눈이 다 제 상황을 알린 상태였고, 변호사님이 이 영상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매일같이 맞았으면 영상을 찍을 수 있다 하고, 근데 아니나 다르게 뭐 그날도 어김없이 폭행을 했는데 그 영상을 남기게 된 거죠. 자, 대표실에는 그 CCTV가 없으니까 지금 뭐 이 앵글을 보면 건물 밖에서 촬영한 것 같은데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를 입은 제보자가 사실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자 형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냥 넘길 만한 일이 아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변호사를 소문해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폭행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증거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 거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제보자는 녹음기를 갖고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저렇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남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 외부에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폭행 장면을. 예. 어머니와 아내에게 영상 촬영을 부탁했고요. 그날 헬스장 밖에서 아내가 그 장면을, 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거를 이제 다 수집을 하게 된 건데요. 그날도 뭐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이 계속 이뤄졌고, 또 좀 전에 함께 보신 것처럼 맞자마자 또 바로 일어나가지고 또 맞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하루 이틀 반복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폭행과 폭언에 대한 증거가 수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법적인 조치를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곧바로 퇴사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두들겨 맞는 모습을 건물 밖에서 찍고 있었을 그 아내분의 심정 참. 아유, 자, 박 변호사님. 예. 고소했죠? 자, 상습 공갈, 강요, 특수 폭행 등으로 고소를 했는데, 자, 강요, 공갈 부분들은 금전적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좀 입증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보자 진술만 있기 때문에 좀 촬영 저 부분입니다. 퇴사 전날에 했던 폭행건만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 공갈이라든지 특수폭행 같은 건 인정을 못 받습니다. 불송치가 됩니다. 저거 달랑 하나. 예, 그래서 저거는 구약식으로 500만 원 벌금형이 인정되고요. 청구되고요. 너무 억울해서 퇴사한 직원들한테도 그런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모았던 것 같아요. 퇴사한 직원들한테 피해 사실 같은 것들을 들어보니까 직원 A는
센터장 대표님 방에 들어가면 맞는 소리 들렸다. 그리고 다리 절며 걷지 못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몸과 멍에 상처가 가득했다. 또 면박 주면서 발로 차는 광경도 있었다라고 또 직원 B는 얘기를 했고요. 대표 방에서 헬스장 거울까지 빨리 뛰어갔다가 반복하는 얼차례 같은 것들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이의 신청하면서 냈지만 별로 소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저 짓을 해놓고 이제 벌금 500만 원이라. 자, 그게 일단 저희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헬스장 대표라는 사람도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일단 헬스장 측의 관계자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없다고 맨 처음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차 물었더니 해당 대표가 현재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대표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한 거죠. 그러나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법적인 처벌도 다 받았는데 인터뷰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저거 그냥 어떻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가 어디까지 수집되었으며 또한 이제 이 업주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호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방어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양측이 다 변호사가 좀 진지한 법정 공방을 펼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절차를 다 진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뭐 이의 신청 후에 이의 신청했지만 계속해서 불기소가 될 경우에는 또 그 후속 조치를 또 남아 있거든요. 끝까지 한번 조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한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역시도 증거가 됩니다만 그 외에 좀 물증들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사건 반장 제보 톡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사건들을 제보를 주시는데 저희가 정말 안타깝게도 다 이렇게 응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처럼 증거입니다. 영상과 녹취. 정말 어떤 식으로도 그걸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